안녕하세요. 오피디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이렇게 토대로 어떻게 주식을 고르는지, 어떤 회사를 고르는지를 알아볼 텐데요. 그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워렌 버핏이 $800 million 주식을 샀는데요. 오늘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워렌 버핏이 $400 million 더 샀어요.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.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샀습니다. 지금 굉장히 싼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더 샀습니다. 오늘 또 좀 더 제가 주식을 봤을 때,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봤던 점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. 그래서 컴퓨터를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. 오늘 좀 생각해 볼 거는요, 인컴 스테이트먼트, 캐시 플로우, 그리고 밸런스 시트인데요. 정말 이 캐시 플로우나 밸런스 시트는 너무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저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지금 배우는 중이고요. 아직도 밸런스 시트 보면 무엇을 봐야 될까, 또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무엇을 봐야 될까, 또 어떤 걸 봐야 될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정말 간단하게 제가 정말로 보는 점,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볼 수 있지만 좀 심플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요. 제가 이해하는 면만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보는 것은 인컴 스테이트먼트예요. 저는 야후 파이낸스를 쓰고 있고요. 인컴 스테이트를 보면 2016년도께 있고요. 2017년, 2018년, 2019년까지 있고요. 커런트한 거가 좀 나와 있죠. 그래서 지금까지 리포트된 걸로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은 당연히 매상이겠죠. 어떤 가게를 보건, 뭐 제가 그때도 커피숍 얘기를 했지만 커피숍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커피가 잘 팔리나, 매상이 높은가, 뭐 이런 거를 보잖아요.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보는 건요, 이렇게 total revenue예요. 그리고 total revenue를 볼 때 당연히 뭘 보냐면 revenue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가, 이걸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뭐 멤버십으로 이렇게 돈을 더 주고 프리미엄을 하면 더 오랫동안 뭐 2015년도, 2013년도, 2012년도 것도 볼 수 있지만, 저는 그냥 뭐 2016년, 17년, 18년, 19년 이렇게 보고 이거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다른 웨브사이트에 가면 아마 좀 더 인포메이션이 있을 거예요. 어쨌건 2016년도를 보면 83 빌리언이고 2017년도를 보면 87 빌리언이 되고 2018년도에 91 빌리언, 그리고 2019년도도 91 빌리언,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유가 되겠죠. 매상이 올라가는구나, 회사가 잘 하고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당장을 보게 되면 90 빌리언, 다른 것도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보면 net 인컴이 당연히 중요하겠죠. 이걸 보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좋게 보여줘요. 계속 늘고 있어요. 2016년도를 보면 2016년도에 17 빌리언, 2017년도에 18 빌리언, 그리고 2018년도가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벌었죠. 28 빌리언, 2019년도가 27 빌리언. 좀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밑에 보면 basic EPS, 그 earnings per share죠. 계속 이것도 높아지고 있어요. 2019년도가 net income이 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earnings per share는 2019년도가 더 높죠.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, 뭐 예를 들어서 share buyback을 했다든지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점점 회사가 shareholder 입장에서는 더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earnings per share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매상이 올라가고 있는지, net income이 올라가고 있는지, earnings per share가 올라가고 있는지.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, 회사로. 그래서 그 들어오는 돈이 높아지고 있는 게 좋은 거고, 어떻게 해서든지 좀 expense가 줄여져서 net income이 높아지는 게 중요하니까 그 정도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볼 거는 이제 캐시 플로우예요. 캐시 플로우를 보게 되면 얼마만큼 이 캐시가 들어왔느냐, 이 회사로,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. 돈을 많이 벌어도, 넷 인컴을 벌어도 넷 인컴이 캐시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본드가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폼의 인컴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, 캐시 플로우는 말 그대로 캐시가 이 회사로 얼마만큼 들어오느냐,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. 캐시 플로우가 많다고 해서 넷 인컴이 높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. 정작 회사에는 캐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캐시 플로우를 같이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이 캐시 플로우를 보게 되면 2016년에서 18 빌리언이죠. 그랬다가 2017년에는 좀 낮아져요. 이거는 캐시 플로우 from operating activity, 그러니까 정말로 돈을 벌 때에서 버는 거죠. 그 operating activity는 뭐 뱅킹이니까 뭐 뱅킹 하면서 돈을 번 거죠. 그 캐시 플로우를 나타내는데요,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18 빌리언 캐시가 들어왔고요, 2016년도에. 2017년도에 좀 낮아졌어요, 10 빌리언. 근데 2018년도에 굉장히 많아지죠. 39
39 billion, 그리고 2019년도에는 캐시플로우가 61 billion이 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좋은 캐시플로우를 보여주고 있고요. 특히나 operating activity에서 온다는 건 이 진짜 이 회사가 정말로 하고 있는 일에서 캐시가 이만큼 들어온다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사인이죠. 그리고 뭐 다른 게 많아요. 뭐 이게 depreciation도 있고 stock-based compensation도 있고, 그 stock-based compensation은 뭐 upper management한테 돈을 주는 거죠. 그리고 cash flow from investing activity는 회사가 다른 스탁이나 다른데 인베스트를 했을 때 나타내는 캐시플로우입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인 거는 아마 스탁을 샀다든지 하여튼 캐시가 회사에서 빠져나간 거죠. 점점점 인베스트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sales maturities of investments, 이거는 이제 세일이 된 것과 뭐 판 거겠죠. 그리고 인베스트먼트가 다 끝난 거, 뭐 인베스트먼트를 했는데 뭐 5년짜리 반드를 샀는데 반드가 다 돼서 돈이 들어온 거 이렇게 보면 이것도 그냥 돈이 들어온 거예요. 여기 common stock repurchase가 있어요. 그 밑에는 디비던드죠. 그래서 디비던드를 페이하는 게 뭐 좀 많아지고 있죠. 2016년도에는 4 billion이었다가 2017년도에는 5.7 billion, 2018년도에는 6.8 billion, 2019년도에 좀 낮아져서 5.9 billion. 그래도 디비던드가 좀 많아지고 있고요. 제일 좀 마음에 드는 거는 그 위에 그 common stock repurchase예요. 그러니까 share buyback을 하고 있는 거죠. share buyback을 하는 걸 보면 2016년서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해왔는데 그 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게 되면 5 billion, 12 billion, 24 billion, 그리고 30 billion. 그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비중이 주식을 더 사지 않아도 높아지는 거죠. 예를 들어서 100개의 커먼 스탁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건 50개예요. 근데 이 회사가 20개를 사들여서 커먼 스탁이 A1가 됐어요. 그러면 100개가 A1가 됐어요. 전체 커먼 스탁이.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변하지가 않아요. 50개예요. 그럼 내가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50%를 갖고 있었는데 100개 중에 50개니까. 근데 이 회사가 쉐어 바이백을 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수는 늘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이 회사에 갖고 있는 퍼센티지, 나의 오너십은 올라간 거죠. 왜냐하면 전체 커먼 스탁이 A1로 낮아졌기 때문에. 그럼 이거는 50%가 아니라 제가 수학을 옛날에 잘했는데 56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56%로 6%가 올라간 거죠. 이 회사가 커먼 스탁을 20개를 사들임으로써. 네, 프리 캐시 플로우가 있는데 이거는 돈을 어디로 이렇게 보내든지 좀 이렇게 유동성이 되게 좋은 그런 캐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캐시가 얼마만큼 남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. 껴있지 않고 정말 이 캐시를 어디든지 갈 수 있는, 어떻게든지 쓸 수 있는 캐시인데요. 이거를 보게 되면 프리 캐시 플로우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2017년도 좀 낮아졌는데요. 2018년도서부터는 39 billion, 그리고 2019년도에는 61 billion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. 캐시가 많다는 건 정말 좋은 사인인 것 같아요. 이 회사가 캐시에 쪼들리지 않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건 이제 밸런스 시트인데요. 밸런스 시트를 보게 되면 제일 제가 여기서 눈여겨보는 거는 에셋이에요. 과연 이 회사가 에셋이 얼마고 얼마만큼 돈을 빌리고 있고 또 얼마만큼의 라이빌리티가 있는지 이걸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에셋을 보게 되면 에셋이 정말로 점점점 늘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굉장히 저는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해요. 에셋이란 거는 뭐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뭐 어떤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떠한 형태에 있어서든지 갖고 있는 것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인인 것 같습니다. 에셋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는 양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. 여기서 보면 이건 trillion이죠. 2.1 trillion이고 2.2 trillion, 그리고 계속 늘어나서 2019년도에는 2.4 trillion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정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에셋은 크다. 그리고 에셋이 점점점 늘어난다. 이건 어떤 형태에서든지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total cash가 1.02 trillion이 있어요. 지금 total cash per share가 $117.53. 그러면 지금 캐시 있는 게 뭐 이게 빌린 돈일 수도 있고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수준에 있고, 그리고 대시, 그러니까 빌린 돈이 501 billion 달러니까 이 비율 자체도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정말로 사기에 너무나 좋은, 저는 정말 이 레인지에 들어온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
더 샀어요. 이런 레인지에 들어왔을 때 망설임 없이 샀습니다. 제가 주식을 봤을 때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좀 돈이 늘고 있는지 매상이 늘고 있는지 또 캐시플로우를 봤을 때 캐시가 많이 들어오는지 늘어가고 있는지 또 밸런스시트를 봤을 때 애셋이 정말 많아지는지 라이빌리티가 얼마인지 그런 걸 다 봤을 때 정말 저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것 같아요. 처음에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프로가 아닙니다. 그래서 제 나름대로 주식을 보고 공부를 하고 좀 이런 면이 있구나 그래서 좀 좋구나를 보는 것 같아요. 제가 틀린 점이 있어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댓글로 이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면 저도 더 배우게 되는 거고요. 같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OPD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